내가 술을 팔면 밀주라고 부른다. 그걸 은쟁반에 담아서 내놓으니까 접대라고 부른다.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어느 마피아의 어록입니다. 여기 1920년대 당시 미국 전역에서 시행된 금주법이 있습니다. 미국의 영토 내에서 주류의 판매와 운송 등 술의 제조와 관련된 행위를 싸그리 금지하는 법안이었죠. 미친 듯이 마셔대던 술이었는데 이게 금지가 되니 사람들은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금주법은 제대로 성과를 거둔 적이 없죠. 누구 할 거 없이 술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웃돈을 불러가며 새로운 시대를 적셔갔습니다. 마피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손쉽게 돈을 거머쥘 수 있는 방법이었죠. 각지의 마피아들은 서로 앞다투어 밀주 시장에 발을 들입니다. 그렇게 밀주판과 갱들이 기승을 부리던 1929년의 발렌타인데이, 시카고 노스클라크 스트리트의 밀주 거래 현장, 아일랜드 갱단과 퍼플 갱 사이의 거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차가 차고 앞에 멈추어 섰고 경찰 2명과 사복 차림의 일반인 3명이 함께 내렸죠.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아차린 갱원들은 하는 수 없이 지시대로 벽을 바라보고 섭니다. 이때 총성이 울려 퍼지고 그 자리에 있던 아일랜드 갱 중에서 7명 중 6명이 즉사하고 말죠. 이 사건은 훗날 발렌타인데이 사건으로 불립니다. 알카포네의 지시였음이 확실시 되었지만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비제 사건으로 남아있죠.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알카포네의 짓으로 단정지었냐고요? 총기 번호 2347 그리고 7580 이 두 정의 톰슨 기관단총이 알카포네의 소행이었다는 것을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마피아들이 사랑한 비운의 총이었죠. 오늘의 주제는 마피아의 단짝 톰슨 기관단총 이야기입니다. 때는 1916년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각국들은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죠. 기관총을 들고 진지 앞으로 무식하게 돌격하는 짓은 자살 행위나 다르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곧 전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다시 말해 지루하고 비참한 참호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서로의 진영을 마주보며 기회를 노리다가 돌격, 아군이 하나둘씩 쓰러져가는 상황에서 운 좋은 소수만이 적 참호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적 참호에 들어서도 문제가 있었죠. 병사들이 가지고 있던 소총은 너무 길쭉해서 좁아터진 참호에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당시 사용하던 볼트 액션식 소총들은 한 발 한 발마다 노리쇠를 당겨줘야 했는데 이게 참 문제였습니다. 적진에 뛰어들어갔는데 한 번 당기고 있을 시간이 없죠. 언제 어느 모퉁이에서 적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총은 야구방망이보다 못한 물건이었습니다. 사실 말 그대로 야구방망이처럼 휘두르는 게 차라리 나았죠. 때문에 구시대 전사들 마냥 가시 박힌 몽둥이 아니면 조금은 문명인처럼 야전삽을 쓰기에 이릅니다. 소총은 무시당했지만 권총은 그나마 쓸만했습니다. 권총탄이 약하긴 했지만 근접전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성능을 냈거든요. 그 중에서도 자동권총은 평가가 아주 좋았죠. 일일이 노리쇠를 잡아서 당기는 과정이 필요가 없었고 크기도 소총과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작았으니까요. 하지만 가벼운 만큼 명중률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권총이 아무리 빠르다고는 하나 기관총처럼 쏟아부을 수는 없었죠. 빠르고 확실하게 적당한 거리에서 상대를 격파할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한마디로 병사들에게는 호신용 기관총이 필요했죠. 기관총처럼 빠르고 화끈하게 쓸어버릴 수 있는 총. 그런데 권총마냥 들고 다니기 간편한 총. 그렇습니다. 바로 기관권총이죠. 당시 사용하던 소총탄의 폭발력은 권총에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권총탄을 미친 듯이 쏟아부어도 명중률의 하자가 많았죠. 일반 권총도 다루기 어려운데 기관권총은 다루기가 더 힘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권총탄을 소총에 넣고 기관총처럼 발사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적당히 무겁고 빠르게 총알을 흩뿌릴 수 있겠죠? 그렇게 독일 제국은 새로운 유형의 총기를 개발해냅니다. MP18 18년식 기관권총이 탄생한 순간이죠. 그런데 세상에 물건도 이런 물건이 없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적 참호는 순식간에 지옥행 열차로 돌변했죠. MP18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쥐들의 만찬이 열리기 일쑤였습니다. 한마디로 참호전의 괴물이었죠. 그런데 이 총, 권총이라고 하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소총이라면 모를까? 이건 권총이라고 부르기엔 많이 크죠. 기관권총은 사실 슈타이어 M191이 P16과 같은 무기에 더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1916년에 개발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이 권총은 분당 800발의 속도로 총구가 불타올랐죠. 그렇다면 어째서 이름을 기관단총이라고 짓지 않은 것일까요? 그건 아직 기관단총이라는 이름을 쓰기 전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기관총이 권총탄을 쓰니까 기관권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때문에 MP18은 기관권총이라 쓰고 기관단총이라고 읽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최초로 기관단총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바로 존 탈리아페로 톰슨입니다. 스페인과의 전쟁 당시 비정규 게틀링 부대의 일원이었죠.
이분이 오늘의 총기인 M1919 톰슨 기관단총의 개발자입니다. 톰슨 기관단총이 개발될 때의 환경은 여타 국가들과 비슷했습니다. 참호전에 적합할 수 있도록 빠른 연사 속도를 가진 총이 필요했고 총은 소총보다 작아야 했죠. 이것이 바로 참호용 빗자루 개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톰슨은 새로운 기술도 사용하고 싶어 했죠. 블리시록, 존 블리시가 한포에 적용하기 위해 특허낸 기술입니다. 블리시록이란 두 개의 금속이 높은 압력에서 강한 마찰을 일으킨다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톰슨은 이걸 개인화기에 적용해 놀이쇠의 후퇴 속도를 줄이고자 했죠. 여담으로 이 블리시 현상은 이후 그 효과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블리시 현상으로 보였던 것은 그냥 다른 금속끼리의 마찰일 뿐이었죠. 1917년 첫 시제품인 설득자를 설계합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톰슨 기관단총처럼 탄창이 아니라 기관총처럼 탄띠를 사용했죠. 하지만 고장이 너무 많았고 바로 수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1918년의 선멸자 모델은 흔히 알고 있는 톰슨 기관단총과 비슷해졌습니다. 만족한 톰슨은 곧바로 시제품을 유럽에 보내기로 하죠. 그런데 이럴 수가. 이미 전쟁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에도 시제품을 제출했지만 총의 생산 단가가 너무 높았죠. 유럽에 유례없던 핫타임도 끝나고 미 육군도 고개를 돌린 상황. 그렇게 군납의 꿈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기껏 개발했는데 이대로 버려지면 아깝겠죠. 톰슨은 민수시장을 노리고 선멸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이때부터 그의 참호용 빗자루는 M1921 톰슨 기관단총으로 불리게 되죠. 그런데 이게 웬일? 마피아들은 톰슨이 훌륭한 대화수단인 것을 알아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와의 1대1 대면 수업은 물론이요.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도 모조리 사랑해줄 수 있었죠. 당시 샷건이나 권총을 사용하던 갱들에게는 혁명과도 같은 존재로 부상한 것입니다. 톰슨 기관단총은 총소리가 타자기와 비슷했기에 마피아들의 본거지 시카고를 붙여 시카고 타자기라는 별명을 얻었죠. 제작자의 이름을 딴 토미건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렸습니다. 금주법 시대에 톰슨 기관단총은 밀주와 함께 갱단의 상징으로 전락하게 되었죠. 돈만 있다면 개나 소나 톰슨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경찰마저 활용면에서 우세한 톰슨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경찰과 마피아가 서로 같은 총기를 서로에게 겨눈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톰슨은 자신의 총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죠. 군납의 꿈을 아직 버리지 않았던 그는 다시 한번 미 육군의 문을 두드립니다. 화력과 사거리를 늘리고 멜빵끈과 차건 기능까지 넣어 M1923을 보내죠. 거절당하는가 싶었지만 M1928이 해안경비대에게 채택되면서 톰슨 기관단총 군납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격변하기 시작했죠. 기관단총이 부족했던 미군은 톰슨이고 뭐고 일단 찍어내서 전선에 보급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톰슨 기관단총은 M1이라는 제식 명칭을 부여받고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서기 시작했죠. 개발 초기 분당 1500발에 육박하던 연사 속도는 700발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생산 단가를 줄이기 위해 외형과 부품들도 단순한 형태로 바꾸었기 때문이죠. 군인들을 위해 변신한 톰슨은 이미 노장이 되어 전장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시대는 발전하고 총도 발전해 M16 돌격소총이 나오고 톰슨 기관단총의 이야기는 명예와 불명예를 함께 아는 채로 끝이 나게 되죠. 경찰과 마피아가 함께 사랑한 총, 톰슨 기관단총 어떠셨나요? 닭몰이 밀리터리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